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파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새마을금고를 믿고 거래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은요,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사실 이러한 고민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타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예적금 이율은 또 더 높고요. 그리고 세금 절세 혜택까지 크죠. 게다가 가끔 특판 상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용하긴 하는데요.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대형은행도 불안한데 이렇게 조그만 새마을금고를 믿고 내 돈을 계속 맡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여전히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금고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용하고 계시고 옆집 금순이네 부모님도 이용하고 계시니까 안전하겠지 하면서 결국 꾸준히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믿고 꾸준히 거래를 해도 되는 걸까요? 자칫 과거의 부실은행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금고 샷다문이 닫히고 그 앞에서 으쌰 내 돈 돌려달라 라고 데모를 할 일은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아마도 그러한 고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새마을금고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새마을금고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보유자산은 일반 은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예금자 보호라든가 지불준비금 제도, 대출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대출 현황을 우리가 알아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은행이 망하는 이유는 무리한 대출 후에 상환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정말 안전한지를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새마을금고의 모든 지점은요,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동네 금고의 안전성을 별도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마을금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마을금고는 1963년 향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에서 처음 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제2금융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의 전국 지점 수는요, 무려 1307개로 모든 은행권을 통틀어서 제 생각인데 아마도 제일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2011년도에 1448개에 비하면 꾸준히 지점 수가 줄어서 현재의 1307개의 지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점 수가 최근 줄고 있는 이유는 지역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부실 금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지점 수는 꾸준히 감소했는데 오히려 거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1년도에는 1598만 9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1958만 9천 명으로 7년 만에 무려 약 400만 명 정도의 거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의 보유 자산은 어떨까요? 2011년도에 91조의 자산에서 2018년 기준으로 무려 163조 원까지 자산이 증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163조 원의 자산이 타 은행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예금보험공사의 2018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에서 자산 규모 1위는 역시 KB국민은행으로 약 4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7위는 240조 원으로 산업은행이고, 그 다음 8위가 68조 원으로 SC제일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163조 원의 자산은 68조로 8위인 SC제일은행보다도 약 100조 원 정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시중은행권에 비하면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들의 예금을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마을금고는 아직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을 따로 제정하여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예금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들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새마을금고별로 5천만 원씩을 따로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경우 서울에도 지점이 있고 부산에도 지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부산에도 예금을 가입하고 서울에도 예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차피 하나의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부산 지점과 서울 지점의 예금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요,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또 5천만 원, 그 다음에 서울 새마을금고에서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새마을금고별로 5천만 원을 따로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예금자 보호 준비금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면 이 자체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은 약 33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역별로 새마을금고에 고객들이 예치한 예수금을 보면 서울 전 지역의 총 예수금이 22조 원이고요. 대구 전 지역의 총 예수금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과 대구 전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파산을 해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새마을금고는요,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그것도 막 서울 전 지역, 대구 전 지역 이런 식으로 파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불준비금 제도라는 것인데요.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요,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불준비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고객의 예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상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의 뱅크런 정도는 지불준비금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은행이 파산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무분별한 기업 대출로 은행의 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게 된 신문 내용인데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PF 대출과 대규모 기업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부실 대출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기업 대출이거든요. 2017년 11월 20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와 비율 추이라는 자료의 9월 데이터를 보시면 부실 채권, 즉 부실 대출 20조 원 중에서 기업 대출이 약 18조 원으로 무려 총 부실 대출의 9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2018년 대출 현황을 보면요. 78%가 일반인들 가계 자금이고요. 기업 자금은 약 1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률이 높은 기업 자금 대출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새마을금고 자체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네의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불안하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새마을금고에 거래를 할 때 안전한 금고에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3가지 지표, 안전성 지표를 한번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요. 현재 거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거래를 할 금고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새마을금고 중앙의 사이트를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탭 하단에 정기공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고명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강남의 청담 새마을금고를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금고를 검색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기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25번 자본 적정성의 우연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IS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안전하다라고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이 보유한 위험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 즉 은행 스스로의 돈의 비율이 적어도 8% 이상 정도가 되면 안전하다라고 국제적으로 보는 비율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세일보에서 보도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 은행 19개사의 2018년 경영 실적이라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통 은행의 BIS 비율은 약 14, 15, 16% 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했던 청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13.79%로 역시 8%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로는 25번 자산건전성의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장기적으로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준은 8%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8%에 가까울수록 위험한 은행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의 평균적인 비율은 최근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1% 정도가 안 되는데요. 청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0.04%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로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인데요. 100% 이상이면 당연히 우량한 금융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로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가볍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했던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만약에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